그래서 우리가 지금 545 브랜드 설명 드릴 건데, 그래서 처음엔 제가 듣고 싶은 게 545 네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특히 이 545라고 나왔는지 그걸 궁금합니다. 제가 술 진짜 좋아하는데요. 좋아했죠? 지금은 많이 안 먹는데 전통주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걸리도 이제 김명성 막걸리라고, 이제 일반 서울 막걸리도 있고 다양하게 돼 있고, 서천에 가면 불주라고 해서 이제 또 TMI 썼는데 그 각각 그 양조장마다 그 제조하는 그 도수와 레시피가 달라요. 마치 김치처럼. 근데 그런 게 유명한 지역도 있었어요. 그러던 관심이 높아서 저희가 사서 먹고 또 그런 거에 여행을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러던 찰나에 누군가 찾아오셨습니다. 전통주를 통한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전통주라고 하는 키워드는 굉장히 올드하고 또는 한식으로만 페어링을 해서 먹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전통주를 선보이고 싶어요. 그게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동안 먹어왔던 양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경험을 또 설명을 드리게 됐었습니다. 그 전통주라고 하면 다양한 장르도 있지만 그 전통주는 5도부터 45도까지의 다양한 장르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브랜딩에 입각을 했었어요. 전통주를 풀어가는 거에 있어서 뭔가 컨템포러리 한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들 한식과 와인을 페어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청주나 백주 그리고 다양한 전통주 안에서도 음식과 어울릴 수 있는 짝꿍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큐레이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스토어는, 샵들이나 식당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거나, 이게 대중화되는 음식 안에서 젊은 친구들이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큐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맛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유의미한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갖고 브랜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공간 디자인 할 때는 1층은 되게 이렇게 컨벤션 컨셉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가구 디자인도 되게 현대적인 풀렸는데, 2층은 좀 더 현대적인데 근데 좀 더 정통적인 한국 방향으로 풀리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 층마다 풀리게 된 건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그 한국적이다라고 하는 디자인을 풀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한국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다양한 키워드가 있고, 한국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대의 양상에 대한 그 키워드들이 있어서 어떤 걸 끌어와서 한국성에 대한 것들을 좀 표현하는데, 그게 올드하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나 지금 소비할 만한 친구들에게 조금 연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자꾸 젊은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이유가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연남동이었어요. 연남동에 대한 것들을 이제 리테일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제일 네이버 평가 점수라던가 아니면은 SNS 상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브랜드들을 정말 수십여 개를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소름 돋게도 연남동은 20대 초반 여성들이 결제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속하고, 그리고 유자녀, 저죠? 아기가 있는 엄마들보다는 미혼 여성이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평일에 대한 저녁 시간과 점심과 이런 것들이 높기도 하지만 주말에도 소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건 전통주를 풀어내라 라는 거였잖아요. 이 사이트는 이미 20대 여성이 주 고객이다라는 것들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전통주라고 하는 키워드를 젊은 친구들 20대나 30대 초반까지에 대한 소비를 어떤 큐레이션 시스템으로 선보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통주 큐레이션을 원할까? 이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전통주에 대한 경험 자체가 많지 않은데 이미 내추럴 와인에 많이 빠져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소비하게 하지?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프로젝트를 많이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배우에서 상권에서 이미 소비되고 있는 대상이 어떻게 해야 여기까지 오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이 제일 먼저 선제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풀어가는 거에 있어서 고민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디자인을 풀어갔을 때도 한국적이다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20대에서부터 30대 초반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국적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런 거라면은 지금 그걸 아이돌이나 또는 새로운 브랜드나
명품 브랜드, 뭐 기본 패션 브랜드 등 20대에서부터 또는 30 초반까지 소비하고 있는 그 특정 브랜드들은 한국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비주얼라이징으로 솔루션을 풀고 있는가, 그것도 전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략을 조금 더 펼쳐가 보니 실제로 그 SM에서의 특정 가수의 뮤직비디오에도 복숭아 삼천굴의 향을 쫓아 따라갔었던 이야기들을 갖고 무릉도원을 표현한 뮤직비디오도 있었어요. 그 무릉도원에서 표현했었던 컨셉들을 살펴보면 한복에서부터 전통 한복보다는 쉐입적인 부분이나 소재적인 걸 새롭게 풀고 뭔가 시어한 원단에서 레이어가 되면서 그 몽환적인 요소들을 많이 풀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빛을 이용해서 한국적인 부분들을 풀고 다이렉트 이미지보다는 형상에 대한 유기적 형태를 통해서 한국적인 부분을 푸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된 건 한국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그렇게 스무스하게 풀어가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전개하면서 이제 공간에 대한 거나 브랜딩에 대한 접목을 했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에 앞서 브랜딩을 먼저 설명하면 술을 빚어서 담궜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묵직함에서부터 라이트하게 나오는 그런 단계들을 갖고 그라데이션 시스템을 만듭니다. 또 전통주를 풀어가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그 녹색 그릇 이미지를 짠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보다 전통주가 갖고 있는 그 도수나 아니면 그라데이션에 대한 단계적 설정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풀게 되면서 그 안에 따른 키워드 이미지나 그리고 그 안에 따른 그라데이션의 시스템을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그라데이션 시스템이 단순히 브랜딩에만 접목한 건 아니고 공간에서도 접목을 합니다. 1층에서는 조금 더 그 묵직한 베이스, 술을 담그면 그 쌀 지림이라고 하죠. 그 제일 무거운 부분들이 밑에 들어가요. 그 동동주화 같죠. 그리고 그 위에 막걸리 수준의 같은 게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맑은 이제 청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저희는 층수에 대한 공간의 경험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공간의 경험을 선택을 할 때 몇 명에서 온 대상자들이 어느 공간에서 좀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공간이 총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하 1층도 있지만. 근데 1층이 약간 반지상 1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마주해야 1층이고, 그리고 거기서 건물 내에서도 못 올라가요. 건물 내가 아니라 문을 나와서 바깥으로 돌아가야 2층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게가 다 분리되어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한 공간으로 인식시키면서 취향 선택에 의해서 공간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1층의 진입은 임팩트였어요. 우리가 브랜딩을 진행했을 때 그 그라데이션 보드가 있는데, 앉아서 술을 먹게 되면 또는 안주와 함께 또 식사를 즐기게 되면 상대방 측에 백그라운드되어 있는 월이 우리가 그라데이션에 대한 시스템을 정한 영상이 아주 미세한 빛의 설정을 통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두고 촬영을 해야지만 변화를 좀 알 수 있을 만큼 미세한 변화들을 만들어서 뭔가 그 술 취하면서 일렁거리거나 조금 더 뭔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 안에 빠져있게끔 하고 싶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1층을 맨 처음에 입각해서 풀게 되었고, 2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모던합니다. 2인이나 3인, 4인 친구들끼리 그냥 담소 나누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3, 3, 5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음식 자체가 전통주보다는 그 당시에 기획했던 게 되게 컨템포러리한 그 한식이었어요. 식재료는 다른 나라의 식재료거나 또는 한국 식재료가 해외 음식처럼 비춰지게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을 풀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한국에서의 그 디테일 요소들을 가구 내에서 푼다거나 그 레이어를 접목시킨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술잔 제작하게 된 건데, 그건 어떻게 제작하게 된 건지 되게 쉐입이 되게 특이하고 이쁘더라고요. 술잔은 슬로우 담담이라는 브랜드와 협업을 하기도 했고, 제가 직접 동방과 함께 그 방법론을 풀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다양한 구성군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저희 좀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545만의 전통주를 그 당시에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과정 중에 있었고, 이 브랜드가 백화점이나 다른 공간에서의 팝업을 이뤄 나갔을 때 아이덴티티를 연결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 545 병보다는 술잔을 먼저 마주하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뭔가 우리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진정성 있게 이 브랜드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손으로 빚은 독일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더 대중을 위한 더 저렴한 브랜드였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도 더 로컬적이고 편안한 부분의 무드로 만들었을 텐데 술 자체가 좀 고가로서 제작이 되면서 이 부분을 어떤 음식과 페어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즐기면 좋아요 라고 하는 설명에 앞서서 그 술잔이 그 부분의 설명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술잔과 술이 이 브랜드에서 대표성과 브랜드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술병도 만들었고 술잔도 저희가 제작을 통해서 만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대표님이 설명했었을 때 이 건물 자체가 층 하나 진입하려면은 계단 나와서 진입해야 하는데 방식이 어떻게 풀렸는지 그걸 설명 듣고 싶습니다. 사이니지 방식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이폰 있죠? 아이폰 좀 길잖아요. 그걸 그냥 눕혔다 생각하면 입구가 앞면이고 깊게 안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레이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골목길이었어요. 앞에 마주한 제일 좁은 면이 골목길인데 심지어 골목길 맞은편에는 그 기차나 또는 그 지상철이 다니는 도로였고 그 골목길에서는 사이니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어요. 차 한 대 지나가면 다른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그리고 그 주변의 상권에서도 이 리테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카페 하나? 그 골목을 고개를 틀거나 마주했었을 때 코너에서 그 라이팅을 통해 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통 브랜드에 대한 사이즈를 만들 땐 건물의 앞면을 전면적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 사이니지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에서는 어디서 고객 동선이 유입될 것인가를 좀 고려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1차적인 부분에 있어의 정보성, 2차의 정보성을 나눕니다. 1차 정보성은 사람이 걸어가면서 시야적인 확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안성의 사이니지가 있고 두 번째는 가까이 와서 볼 수 있는 전면적인 사이니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1차적인 거에서는 확실하게 네이밍이 보여야 되고 2차적인 부분에서는 인포메이션, 메뉴나 브랜드 무드에 대한 정보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이니지 시스템을 풀어가는 거에 있어서도 고객 동선을 위해서 1차적인 정보, 2차적인 정보를 나눠서 사이니지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제가 최근에 받았던 사진들, 메뉴 사진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컨셉을 잡았는지 그 매장 촬영했을 때 우리 익선하라도 그런 디렉트 만들잖아요. 촬영할 때. 저희가 그 메뉴 촬영하는 팀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함께 하시는 그 포토그래퍼 분이 계셔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 계절별 나는 식재료를 갖고 양식으로 푼다거나 그걸 통해 캐주얼한 다른 모양의 한식으로 푼다거나 하는 메뉴였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이쁜 디쉬에 보통 눕기 촬영이라고 하죠. 아웃라인을 따서 뭐 촬영을 하고 이런 거보다 오히려 전경 자체가 자연에서부터 온 그 계절을 담아내고 있는 이런 무드에서부터 메뉴의 디쉬들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이 브랜드는 대로변에 있는 브랜드가 아니어서 이미지에 대한 호기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던 지나가는 코스터를 통해서 보던 이 브랜드를 통해서 저 메뉴에 대한 것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에 있어 그냥 큰 메뉴의 타이틀 이미지가 아니라 이 상황적인 연출에 대한 것들의 VMD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메뉴를 풀게 되었습니다. 전통주 푸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한국적인 거 푸는 게 한국 사람들이 푸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저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와 브랜딩을 스스로 해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한국적 요소를 푸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 해결점을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소스를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양상에 대해서 발췌할 것인가 그리고 전통주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전통주 디자인 한다고 하면 그 뭘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브랜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시작했었던 건 5도에서부터 45도에 대한 명확한 큐레이션 이 부분이었고 그 큐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페어링이 좀 고객에게 즐겁게 저렴하게 선사되는 것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브랜딩을 풀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소스들을 좀 보충해 가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전통주나 아니면 한국적인 키워드를 풀어감에 앞서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의 그런 솔루션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매우 어렵기도 하지만 스스로와 아니면 지역과 또는 그 우리를 풀어가듯 그 전통주를 풀어갔었던 솔루션들이 본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풀어가는 거에 있어서도 꼭 어떤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가 라는 걸로 접근을 하듯 이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